영하 40도의 칼바람이 몽골 북부에 숲을 찍고 지나가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홉스골 호수에서 멀지 않은 깊은 숲속 낡은 게르 하나에서 마른 뼈가 불에 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닥타닥. 양의 어깨뼈가 붉은 불꽃 속에서 갈라질 때마다 게르란이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불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올해 8살의 몽골 무녀투야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뼈에 생긴 금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동쪽을 향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26년 한국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야. 게르 안에 있던 사람들의 숨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한국의 진짜 시대가 시작돼 북쪽에 얼음문이 열리고 부산에서 출발한 철마가 평양과 몽골을 지나 유럽까지 달리게 될 게요. 지금은 누구도 믿지 않겠지만은 작은 반도에 갇혀있던 나라가 대륙의 중심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 그녀는 타단한 뼈를 들어 올렸습니다. 뼈의 한가운데에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뻗어나온 두 줄의 금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국인들은 아주 거센 바람을 견뎌야 해. 금을 먹고 문을 잠그면 복이 와도 들어오지 못해. 붉은 말이 일으킨 먼지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알아보는 사람만이 황금 거북기의 등에 올라탈 수 있어. 도대체 이 노인은 누구이며 불에 탄 뼈 속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바다 건너 한국의 미래를 이토록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몽골 사람들에게 투야 할머니는 평범한 무당이 아닙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9살 때 맑은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을 맞았습니다. 숨이 동은 채살 누워있다가 기적처럼 다시 눈을 떴고 그날 이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방식은 비갑골침입니다. 양의 어깨뼈를 불에 구워 생긴 갈라진 금을 보고 하늘의 뜻, 즉 탱글리의 흐름을 읽는 오래된 초원의 점술입니다. 몽골에 큰 병고가 생길 때면 힘있는 사람들조차 그녀를 찾아온다는 소문이 돌았고 체제의 변화와 세계를 멈춰 세운 거대한 전염병을 미리 보았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투야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귀한 장면은 몽골의 미래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언은 한밤중에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쪽 바다 깊은 곳에서 땅이 울리더니 등딱지가 황금으로 된 거대한 거북이 한 마리가 올라왔어. 얼마나 큰지 거북이가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흔들렸지.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등 위에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었다는 거야. 거북이는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향하지도 않았고 러시아 쪽으로 몸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메마른 몽골 초원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투야 할머니는 그 거북이가 바로 한국의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거북이는 오래 버티는 생명과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뜻하고 황금빛 등딱지는 거대한 재물과 구군을 의미합니다. 등 위에 함께 떠오른 해와 달은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두 힘이 다시 하나가 되는 징조였습니다. 한국은 아직 몰라 자기 등이 얼마나 무거운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지. 지금은 땅이 좁고 자원이 없고 북쪽이 막혀있다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만 하늘은 이미 그 나라를 작은 그릇으로 보지 않아. 하지만 황금 거북이가 초원에 도착하기 전 하늘을 뒤덮는 붉은 먼지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 먼지를 일으킨 것은 불처럼 붉은 말이었습니다. 2016년은 붉은 말이 날뛰는 해야. 그놈이 달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해 물가는 오르고 장사는 막히고 전쟁 이야기는 끊이지 않을 게야. 한국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젊은이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고 늙은이는 나라가 망한다고 걱정하겠지. 투야 할머니가 본 2016년에 한국은 평온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는 답답하고 사람들의 지갑은 닫히며 정치의 소음은 더 커집니다. 세대와 지역, 계층 사이의 갈등도 깊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화면 속 뉴스를 보면 이제 정말 끝이 온 것 아니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라가 죽는 소리가 아니야. 껍질이 깨지는 소리지. 그녀는 낡은 게르의 기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썩은 집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더 큰 집을 짓겠나 먼저. 벽을 허물고 지붕을 내려야지. 집을 부수는데 문제가 안 나겠어. 시끄럽지 않겠어. 한국이 겪는 혼란은 망조가 아니라 낡은 집을 허무는 소리야. 2016년에 바라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태풍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으로 부풀린 돈, 실력 없이 얻은 명예, 두려움으로 유지된 권력이 관계만으로 이어진 관계는 그 바람 속에서 흩어집니다. 반면 끝까지 남는 그것은 기술과 성실함, 공동체를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한국인의 끈기입니다. 밤이 깊어서 어두운 게 아니야. 해가 뜨기 직전이라 가장 어두운 거지. 먼지가 가라앉으면 한국인들은 그동안 너무 가까이서 보지 못했던 손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게야. 그 손은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초원 위에서 한국을 기다리고 있던 나라 몽골이었습니다. 트야 할머니는 한국과 몽골을 서로 잃어버린 반쪽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과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만들고 위기 속에서 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화는 이미 국경을 넘어 퍼지고 있고 기업들은 세계 곳곳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땅이 좁고 자원이 부족하며 에너지의 대부분을 바깥에 의존합니다. 무엇보다 북쪽이 막혀 있어. 지도상으로는 반도지만 실제로는 섬골은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이 석탄, 히토리를 비롯한 광물과 넓은 목초지 대륙을 가로지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교하게 가공하고 세계 시장과 연결한 기술과 자본, 인력이 부족합니다. 투야. 할머니는 이 관계를 아주 단순한 말로 설명했습니다. 몽골은 뼈고 한국은 피와 살이야. 뼈만 있으면 해골이고 살만 있으면 서 있지 못해. 하지만 뼈와 살이 합쳐지면 거인이 일어서지. 그녀가 본 변화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의 기계가 몽골 초원으로 들어가고 한국의 공장과 연구시설이 울란바토르 주변에 세워집니다. 몽골의 자원은 더 이상 헐값에 주변 강대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한국의 기술을 거쳐 높은 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바뀝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안정한 자원 공급망에서 벗어나고 몽골은 땅속의 보물을 비로소 제값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울란바토르 거리에는 한국말이 늘어나고 한국인들은 낯선 초원에서 이상하리만큼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이 악수하고 도장을 찍는 건 껍데기일 뿐이야. 진짜 힘은 두 나라가 서로 없으면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나와 생존이 두 나라를 자석처럼 붙여 버릴 게야. 그러나 몽골이 한국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광물도 넓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투야 할머니는 지팡이를 들어 백두산이 있는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몽골은 한국을 대륙으로 데려가는 다리면서 북쪽의 얼음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게야. 북한은 남만을 오랫동안 두려움의 대상으로 배워왔습니다. 체제가 흔들린다고 해도 남쪽의 군인과 정부가 갑자기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총을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빠른 변화는 통일이 아니라 충돌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다릅니다. 몽골은 한때 사회주의 체제였고 북한과 오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몽골은 자신들을 정복하러 오는 나라가 아니라 비교적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옛제국에 가깝습니다. 투야 할머니는 2029년부터 북쪽 땅의 몽골 깃발을 단 트럭들이 오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트럭에는 쌀과 약, 연료와 겨울옷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럭과 함께 전달되는 한마디입니다. 겁내지 마라. 남쪽 사람들은 너희를 벌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는 것이다. 2029년의 겨울 투야 할머니는 북쪽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주 큰 별인데 소리도 없이 툭 떨어져 예전 같으면 옆에 있던 거대한 용이 다시 그 별을 하늘에 붙여줬겠지.
하지만 그때의 영은 자기 몸을 돌보기도 힘들어 북쪽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그 별은 북한의 최고 권력을 뜻했습니다. 별이 떨어진다는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모든 것을 누르던 힘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체제의 균열이 한꺼번에 퍼지는 순간을 뜻했습니다. 중국은 내부 문제와 국제적 압박으로 북한을 이전처럼 붙잡아두지 못합니다. 명령은 내려오지만은 현장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군인들은 총을 진채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장마당의 상인들은 물건보다 남쪽의 소식을 더 빠르게 나르고 지방은 중앙의 지시보다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본 장면에는 포탄도 불타는 도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총을 든 병사들이 하나 둘 무기를 내려놓고 남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철조망은 그대로 서 있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먼저 사라집니다. 지도 위의 국경은 남아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속 국경이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북쪽의 얼음은 바깥에서 망치로 깨는 게 아니야. 안에서 봄물이 차오르면서 스스로 갈라지는 거지. 2030년을 지나면서 몽골의 구호 차량이 먼저 북쪽으로 들어갑니다. 몽골인들이 식량과 약을 나르고 그 뒤를 따라 한국의 의사와 기술자들이 병원과 발전소, 공장을 되살립니다. 생활이 정치보다 먼저 하나가 됩니다. 북한의 장마당에서는 한국 돈이 조금씩 통용되고 한국산 의약품과 생필품이 퍼집니다. 남쪽에 기술자들은 멈춘 공장을 고치고 몽골에서 들어온 석탄과 광물이 그 공장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북쪽의 젊은이들은 한국식 기술과 생산 방식을 배우고 남쪽의 기업들은 북쪽의 넓은 땅과 새로운 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2031년과 2032년 사이 휴전선의 철조망은 탱크의 짓발이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늘고 검문소가 하나씩 의미를 잃으며 마치 봄눈처럼 천천히 녹아 없어집니다. 후에 할머니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건 강한 형이 약한 동생을 삼키는 일이 아니야. 오랫동안 군고추위에 떨던 동생이 마침내 형의 따뜻한 아랫목으로 돌아오는 귀가지. 남과 북은 먼저 하나의 시장이 되고 하나의 생활권이 되며 그 뒤에야 하나의 나라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정치적 선언이 통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허리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 한국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지도에서만 반도했습니다. 북쪽에 막혀 있었기에 모든 물류와 사람의 이동은 바다와 하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33년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서울과 평양을 지나 압록강을 건너고 몽골과 시베리아를 지나 유럽으로 향하는 길이 열립니다. 초야 할머니는 그 길을 깨어난 철의 뱀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산의 항구에서 내린 물건이 기차에 실려 평양을 지나 울란바토르로 향합니다. 몽골의 구리와 히토류, 석탄과 식량은 같은 철길을 따라 한국의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와 생활 제품은 배를 멀리 돌아가지 않고 대륙을 가로질러 유럽 시장에 도착합니다. 북한 지역은 더 이상 부담으로만 여겨지는 땅이 아닙니다. 철도와 공장, 물류센터와 에너지 시설이 들어서는 새로운 성장 공간이 됩니다. 부산은 반도의 끝이 아니라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이 되고 평양은 고립의 상징에서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바뀝니다. 옛날 칭기지는 말을 타고 대륙을 달렸지. 하지만 새 시대의 한국은 철말을 타고 달릴게요. 칼로 땅을 빼앗지 않아도 길과 기술과 장사로 더 넓은 세상을 얻는 거지. 한국은 영토를 넓히지 않고도 경제적 영토를 확장합니다. 몽골의 자원, 북한의 공간과 노동력, 남만의 기술과 자본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경제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새로 열린 대륙의 길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투야 할머니는 2034년과 2035년을 고구려의 혼이 다시 깨어나는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옛 군대가 말을 타고 만주벌판을 누비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고구려의 힘은 기술과 문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 음식과 교육, 의료와 첨단 기술이 몽골을 넘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까지 퍼집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제품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살아가는 방식과 배우는 방식, 위기를 이겨내는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서양의 오래된 국가들이 내부 갈등과 노쇠함으로 흔들릴 때 한국은 통일된 인구와 기술, 대륙의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명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한국에 큰 운이 오는 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주는 복이 아니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오래된 약속을 지키라고 주는 숙제지. 그녀는 홍익 인간이라는 한국의 오래된 정신을 말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강국이 되는 순간은 다른 나라를 눌렀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얻은 기술과 부를 이용해 주변 국가들이 함께 살아갈 길을 열어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투야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나라의 운이 커진다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건 아니야. 그녀는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들고 있는 그릇이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깨끗한 항아리를 들어 황금을 가득 받았고 어떤 이는 구멍난 채를 들고 있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덩이를 피하지 못해 오히려 머리를 다쳤습니다. 큰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기도 해요. 투야 할머니는 한국인들에게 세 가지를 마지막 숙제로 남겼습니다. 첫째, 자신의 입으로 미래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입만 열면 망했다, 끝났다, 지옥이라고 말하더구나.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야. 씨앗이 되어 자기 앞길에 심기는 거야. 2016년부터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절망만 말하는, 사람은 눈앞에 온 기회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되 스스로 미래의 문까지 닫아버리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둘째,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버티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한국과 몽골이 하나의 운명으로 묶이는 이유도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해서가 아니라 서로 없는 것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이웃, 동료를 외면한 채 자기 목만 움켜쥔 사람은 거대한 변화 속에서 고립됩니다. 반대로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는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더 큰 힘을 돌려받게 됩니다. 셋째,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그지 말라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전쟁이 난다, 경제가 무너진다, 나라가 끝난다고 떠들겠지. 하지만 그건 파도 위에 거품이야. 깊은 물속의 흐름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2026년의 바람은 한국을 쓰러뜨리기 위해 부는 바람이 아니라 더 높은 고소로 들어올리기 위해 부는 상승의 바람입니다. 겁을 먹고 문을 잠그면 황금 거북이가 집 앞까지 와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언을 마친 투야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몽골 전통 우식에 사용하는 나무 숟가락 차과 신선한 우유 한 그릇을 들고 게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하 40도에 바람이 옷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그녀의 두 발은 오래된 나무뿌리처럼 땅에부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 한국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녀가 차례 담긴 우유를 하늘로 뿌리자 하얀 우유, 방울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얼음 조각들은 별빛처럼 반짝이며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두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동쪽의 형제들을 지켜 주소서. 2016년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그들의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시고 북쪽의 문이 열릴 때 두려움 때문에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남과 북이 다시 만날 날 피 대신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 눈물이 기쁨의 강이
되어 이 초원까지 닿게 하소서.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 예언은 약속이 아니야. 지도일 뿐이지 지도가 목적지까지 대신 거라 주지는 않아. 결국 그 길을 걷는 건 한국인들의 두 발이야. 앞으로 그녀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2016년에 붉은 말도 2029년 북쪽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도 부산에서 유럽까지 달리는 철마도 아직은 미래의 안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투의 할머니가 한국인들에게 전하려 한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눈앞의 혼란만 보고 나라의 운명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 것 두려움 때문에 다가오는 인연과 기회를 밀어내지 말 것, 그리고 스스로를 작은 나라의 국민으로 가두지 말 것. 붉은 말이 일으킨 거대한 먼지 너머에서 황금 거북이가 천천히 한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거북이를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을 것인지 그 선택은 이제 하늘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